목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요즘 첫사랑과 관련된 영화가 제법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내 남편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 내 아내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내 배우자의 첫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지도 너무나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녀를 또 그를 질투하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내 배우자의 첫사랑에 관련된 얘기는 결국은 부부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오늘 부부회복 프로젝트에서 나누게 될 이야기가 바로 내 남편의 첫사랑 때문에 생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요, 남편 대표로 김생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남편 김생민입니다. 설마 김생민 씨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내분이 첫사랑이시죠? 저는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곤란한 얘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부부상담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쎄요, 사실 살면서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것처럼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을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의심이 조금씩 커지면서 뭐 의부증, 의처증으로 발전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정말 이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나 이외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 파트너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망상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내가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미 본인이 설정을 해놓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득을 하거나 이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짜고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참 쉽지 않은 병이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옛날 어른들이 네가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 그게 망상장애인가 보네요. 네네. 망상장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과거의 배우자가 어떤 상처를 준 과거의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근거를 사진이라든지. 네,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누구라도 다 그렇죠. 의심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부증이다, 의처증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처증, 의부증, 정말 나는 정말 의부증인가? 아니면 의처증인가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선생님? 네, 기준이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예, 준비를 했는데요. 예. 자, 첫 번째. 얼마나 소중한 거면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네. 네, 배우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네. 배우자가 항상 눈에 있어야지만 안심을 하고 없으면 항상 자기가 어떤 환상과 이 어떤 상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내가 혹시 나 없는 사이에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의심할 다음 거.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아니면 소지품, 차 안 등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옷도 뭐 뒤지고 뭐 네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 근데 이게 신혼 때는 네. 누구나 하는 건데 이게 의처증, 의부증이 될 수도 있는. 누구나 이거 하지는 누구나 않죠. 해요, 이거를요? 아닌가요? 신혼 때 다 한 번씩 하지. 아, 해보셨어요? 네. 아내의 소지품도 이렇게 보시고 휴대전화도 보시고? 아니, 메시지 같은 거 좀 구경하고. 아, 구경하신 거죠? 잘못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선생님. 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네요. 어떤 이 상상 속에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시나리오를 쓴다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딴 곳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벗어나지지가 않죠. 24시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심한 경우에. 자, 그리고 외도를 확인하느라고 배우자를 하루 이상, 어떨 때는 이틀씩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추궁하는 경우.
일어나. 나랑 예, 얘기해야 돼. 얘기해요. 어. 그래서 잠을 안 채운다는 경우. 잠고문. 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어나 이러면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너무 공손하게 남편이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왔어요. 안 자고 기다리는 거. 불 꺼놓고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이런 장면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잠을 안 재운가요? 아니, 네, 그건 뭐, 아니시고요. 네. 네. 하루 이상 안 잔 적이 있다. 한번 체크해 예. 보십시오. 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를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게 주로 이제 저한테 왔을 때는 네. 배우자가 분명히 누군가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예, 질문을 하면 육감으로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예, 거군요. 그러면서 정황은 있는데 사실을 밝히지 못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럼 정신적인 병이 네, 있는 이런 거군요. 경우에